안녕하세요. 주식 공부의 문을 열고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 주식 심화론. 여러분들과 강의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장 분위기도 다소 좀 축 처져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핵심 주제들을 갖고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의 질문을 남겨주시면 교수진들에게 직접 여쭤보고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 교수진은요,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좀 우중충한 것 같고요. 그래도 또 예쁜 정장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보기에 앞서서 일단 시장 분위기 좀 훑고 오겠습니다. 현재장 조금 더 낙폭을 키웠는지 좀 변화 상황 보도록 하죠. 최희정 캐스터, 어떤 변화 있습니까? 네, 오늘은요, 특히나 현재 구간에는 양시장 더욱 더 부진합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면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2% 넘게 밀려나고 있죠. 지수 확인해 보시면은요, 3,138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거래대금은 17조 원 넘어서고 있는데요. 분봉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도 하락 출발됐습니다. 3,203선에서 하락 출발됐는데 그 뒤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려냈죠. 저점까지 낮춰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2% 넘게 밀려나면서 3,13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많이 팝니다. 두 양쪽 모두 1조 원 넘게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조 5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1조 8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물량 모두 개인이 받아내고 있지만 여의치 못합니다. 현재 구간에는 3조 4천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와는 또 정반대로요. 오늘 장에는 한두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2% 넘어가는 내림세인데요. 가장 많이 밀려나는 쪽은 통신업종입니다. 2.7%대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고 오늘 장에는 IT 투톱도 부진합니다. 전기 전자업종도 2.7%가량 밀려나고 있고 또 운송 장비까지도 철강, 금속, 유통순으로 나란히 2% 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구간 그래도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 업종 확인해 보시면은요. 아쉽게도 단 한 업종입니다. 의약품 업종이 1%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이 안에서는 녹십자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재명과 관련한 오리엔트 바이오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총상위주의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와는 반대로 대형주의 위주로 한 하락세가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는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단 이 바이오 시밀로 투톱은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셔도 일제히 파란불 일색이죠. 이 IT 투톱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 넘어가는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고 8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부진합니다. 4% 넘게 조정받으면서 12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렇게 3위부터 5위 종목 일제히 다 외국인 기관이 모두 팔고 있습니다. LG화학은 3%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네이버까지도 3% 넘는 조정입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시밀러 투톱은 강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전장에 비해서는 아쉬운데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조금 전에는 4%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9%대 상승이고요. 8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조금 전에는 4%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소폭 반납하면서 1.25%대 상승, 3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부진했던 코스피 시장 속에서 그래도 상한가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이 두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이 현대 BNG 스틸과 우선주였는데요. 이번에 인수 소식이었습니다. 현대 BNG 스틸에서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사업부를 인수하겠다는 소식에 이 두 기업 모두 다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현대 BNG 스틸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이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우선주 마찬가지로 오늘 장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89,000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 8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업으로 LG 하우시스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LG 하우시스 역시나 오늘장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현재 구간에는 6% 넘게 상승분을 켜내고 있고요. 8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개별적인 종목인데요. 그룹 쪽으로 해서 LG 이노텍이 실적 호조의 오늘장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장 중에는 13%대 급등세 23만 8천 원이라는 신고가 경신이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는 소폭 달면서 2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현재 구간에는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0.6%가량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수로 봤을 때는 993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 대금은 13조 8천억 원가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분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소폭 상승 출발하면서 딱 1000선에 올려놓고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요, 1007선이라는 이 고점 터치가 나오기도 했는데 고점을 대류하고는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려냅니다. 상승폭 둔화됐고요. 현재 구간에는 저점까지 낮춰가면서 99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는 동일합니다. 외국인은 2천억 원, 기관은 1,2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역시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 우위고요. 개인 홀로 담아갑니다. 3,6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상위주의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 역시나 대체로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도 상승 전환에 다시금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이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임박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전장에는 강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장 중에는 4%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반납하면서 0.5%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장 중에는 8%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는 2.8%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8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 HLB, CJN도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4%대 강세로 거래 마쳤던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오늘 장에는 바로 밀려납니다. 2% 넘게 조정받으면서 1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펄어비스가 괜찮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고가 경신이 나오는데요. 장 중에는 3%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반납하면서 0.6%대 오름세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8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CJ ENM, 카카오게임즈, SK머티리얼즈 일제히 오늘 오전장에는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이렇게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 반납했고 현재 구간에는 펄어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테마주로 묶어서 본다면 이재명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이 26%를 차지하게 되면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그리고 이낙연과의 격차가 2배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하지만 오전장에 비해서는 아쉬운 모습인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리엔트 바이오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중에는 2,620원이라는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윗골이 달면서 4%대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2,3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형지 INC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중에는 두 자리대 급등세, 17%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2,000원 선 뚫어냈고요. 2,180원에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97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형지 엘리트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종목 역시나 이렇게 고가가 5,000원을 넘어섰을 때도 있었습니다. 7%대 급등세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반납한 상태입니다. 1.4%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4,75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정다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이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는 8%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3,835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3,6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의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시 심화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황 분위기 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주제로 가죠. 오늘의 두 가지 강의인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낸드 치킨 게임 시동되나?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치킨 게임은 한쪽이 꼭 져야만 한쪽이 이기는 그런 겁쟁이 게임이라고도 부릅니다. 낸드 치킨 게임 시동되나 하면은 뭔가 업계 전반에 있어서 좀 다른 경쟁이 심화되는 시그널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좀 파헤쳐 보고 업계에 관련한 뉴스들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점장님, 삼성전자 이슈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옵니다. 일단 어제까지는 파운드리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오늘 보니까 이 낸드 메모리 투자를 단행한다. 중국 시안 공장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좀 질문을 드려요. 사실 한 12월 초였나? 지난달에요. 테스 쪽에서 테스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쪽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할 때 앞으로 메모리 투자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좀 실적에 영향을 받을 거다. 이 리포트 나왔던 걸로 저 기억하거든요. 정반대 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당시 아마 테스가 뭐 3만 1,000원 이렇게 다른 반도체 장비 업종들도 다 잘 가고 있을 때 모 증권사에서 이제 캐펙스 축소에 대한 투자 의견이 나왔었죠. 그래서 잘 가고 있던 장비 업종들이 모두 다 하락을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투자는 사상 최대치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리포트 나온 그 주에서도 사실과 다르다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드렸는데, 근데 이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역할상 그 셀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어쩔 수 없는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면 탑픽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네. 공급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탑픽인 상황에서 이 공급 증가, 반대로 공급 축소에 대한 의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밀고 있는데 반대로 또 그 공급 캐펙스 증가도 같이 밀면 이거는 서로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네.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 그 확대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보수적으로. 입장을 취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역대 이 소부장들의 주가를 보면 결국 캐펙스와 함께 주가가 동행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소부장 업체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항상 동행했는데 네. 그 분들의 그런 그 노고 그리고 그런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제서야 사실이 밝혀지고 있죠. 네, 계속해서 그 낸드 투자에 대한 그리고 공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테스, 원익 IPS, 유진테크, PSK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주 공시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00억 원 이상의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예. 시장은 캐펙스가 생각보다 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맞아요. 오히려 캐펙스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캐펙스가 그 느는 와중에서도 낸드에 대한 노이즈가 특히 많았거든요. 네. 낸드에 대한 노이즈가 많았는데 왜 그랬냐면 네. 디램은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디램은 이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도 네.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에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더 앞서서 선행 투자는 아니지만 네. 그 수요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디램 캐펙스 확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기존의 디램 라인도 다 신규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디램 라인에서 CIS의 그 전환이란 이런 공정 전환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캐파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캐파 로스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 신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가 제로 뭐 이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다. 네. 네. 디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만 디램 상황과 달리 낸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이 안 좋았거든요. 가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좋은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할까라는 이러한 생각 의구심이. 때문에 그때 그 뭐 투자를 줄일 것이다라는 주장이 더욱더 이 호응을 많이 힘을 받았거든요. 받은 거죠. 근데 네. 전혀 지금 아닌 상황이고 네. 낸드 플래시 아니 시안에 대한 지금 수주가 또 나왔습니다. 네. 테스 기준으로 아마 한 달 안에 수주가 아마 7건 금액으로 따졌을 때 1,000억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시안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수주가 나왔으면 네.
다 낸드 플래시입니다. 아까 지금 보니까 뉴스도 잠깐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게 수주 공시로 확인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설명하시는 그러니까 게. 이미 수주로 다 나온 걸 기사가 이제 늦게 한 거예요. 기사에서도 기사 늦게 낸 겁니다. 원익 IPS, YIK랑 네. 지금 장비 계약 체결되고 있다 이 그렇죠. 내용이더라고요. 이미 사실 그 캐펙스 축소한다 얘기 나올 때부터 캐펙스 늘리고 있었고 이런 수준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업체분들하고 미팅을 해보면 이미 장비는 다 만들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약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한 달 동안 1,000억 그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이거 납기를 다 맞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미 인력을 다 구성했었고 이미 장비를 만드는 소재는 다 확보했었고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수주, 오케이 발주, 수주 발주, 매출 인식 이 네. 사이클이 이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투자는 더 늘어날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시안 2공장에 투자를 완료했는데 네. 시안 공장 같은 경우에는 X1, X2라고 얘기해요. 시안 1기, 시안 2기. 그러니까 흔히 지금 필드에서 X1, X2라고 얘기하는데 네. X1은 2017년도에 아마 투자가 다 됐을 거예요. 예. 120K. 그러니까 이 K라는 단위는 이 웨이퍼 기준으로 1000매. 그냥 120K. 그냥 업계 분들은 120K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120K고요. 네. 120K가 꽉 채워졌고 네. X2 같은 경우에는 또 120K예요. 펩 디자인이. 거기에 페이지 1, 페이지 2로 나뉘는데 페이지 1 60K, 페이지 2 60K인데 페이지 1은 이미 다 채워져 있고 지금 투자가 나오는 게 페이지 2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 채우고 있고 네. 국내에서도 평택 그러니까 P1, P2라고 부르거든요. 네. P1 같은 경우에는 200K, 1층 100K, 2층 100K. 100K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그 평택 1공장 2017년도에 투자한 거고 네. 이번에 투자하는 게 평택 2공장이거든요. 네. 평택 2공장에는 이례적으로 예. 낸드, D램, 파운더리를 다 넣고 있어요. 파운더리를 넣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평택에 계신 분들은 다 메모리 관련된 분들만 평택에 계시는데 이제 파운더를 넣는다는 것은 기존에 다른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평택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의미가 삼성전자 있다. 내부적으로. 네네. 아무튼 시안에도 낸드 투자를 하고 평택에도 낸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안의 페이지 2에 나머지 비어있는 60K를 다 채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낸드 플래시의 투자 규모는 100K가 될 겁니다. 100K. 100K가 될 건데 그럼 한 번도 지금까지 투자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규모만 따지자면 윤곽이 드러나고 있죠. D램 60K, 낸드 100K, 네. 파운드리 30K. 파운드리 30K는 메모리로 따졌을 때 60K랑 마찬가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을 제가 계속 했었는데 네네. 이제서야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 장비 업종들이 매출액은 엄청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영업이익 또한 낸드 플래시가 3D 낸드의 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 또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 마스터 때도 제가 테스 이야기 하시는 거 들은 적 있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사실관계를 보면 삼성전자의 낸드 투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말씀하셨지만 이런 의구심이 기존에 있었던 이유 자체가 메모리 가격이 약하기 때문에 낸드 네, 가격이 네, 약하기 네.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캐펙스는 늘어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 뭔가 좀 잘못된 상황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데 네.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캐펙스를 늘린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세요. 보통 그렇게 다들 자연스러운데요. 생각하고 네네. 전문가라는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중간에 과정을 굉장히 생략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작을 때, 수요가 클 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죠. 그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주가가 6개월 내지 9개월 선행해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예.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고 캐펙스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 디램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선행적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일각에서 지금 디램은 오케이 인정하겠어. 근데 낸드 플래시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왜 지금 투자를 하겠어? 라고 하시는데
지금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램프업 되려면 최소한 1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이 평택 이 공장 같은 경우에 FFU 턴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를 갔을 때 이제 가구를 넣기 전에 네. 에어컨 설치하고 도배 깔끔하게 하고 입주 청소하고 네, 뭐 네. 그런 걸 FFU 턴온이라 그래요. 아. 환기, 물, 온도 이런 걸 맞추는 전반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FFU 턴온이라고 부르는데 네, 네. 평택 2기가 페이지 4로 나눠져 있는데 페이지 1만 FFU 턴온을 시켰고 페이지 2, 3, 4를 이제 FFU 턴온을 시키고 있다는 거는 이제 장비를 넣겠다라는 아. 거거든요. 네. 근데 FFU 턴온 시키는데 2, 3개월, 여기 장비를 넣는데 3, 4개월, 예. 장비를 세팅하는데 또 몇 개월, 아, 시간이 그리고 걸리네요. 웨이퍼를 투입해서 제일 처음 웨이퍼를 투입해서 이 제일 처음 투입한 웨이퍼가 나오기까지 6개월 또 걸리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웨이퍼 네. 생산까지는 1년에서 1년 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안 좋은 것 때문에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각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디램은 투자는 가격 때문에 이 캐펙스를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 네. 이미 치킨 게임이 끝났거든요. 아. 과거에 디램의 플레이어는 열 몇 개 기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축소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MS에 대해서 점유율. 점유율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크게 이제 확대를 시킬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MS가 지금 뭐 48에서 49 왔다 갔다 하는데 네. 50 이상 넘어버리면 반독점법에 의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향후에 이 재고에 의해서 디램에 대해 투자를 결정하는데 설비 투자. 낸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과거 디램 10년 전 상황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8개, 9개 아마 될 겁니다. 삼성 근데 포함해서. 예.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 8개, 9개 플레이어를 만약에 MS를 확대시켜서 누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낸드 가격이 좋을 때 캐펙스를 늘릴까요? 아니면 낸드 가격이 나쁠 때 캐펙스 늘릴까요? 경쟁자를 차내기 위해서는 후자. 그렇죠. 삼성 디램도 옛날에 키몬다라는 디램의 업체 2위 업체가 있었어요. 네. 그 업체가 정말 잘 나가던 디램 상황이 잘 나가던 업체였는데 2007년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다들 상황이 안 좋을 때 2007년, 8년, 9년, 10년 정말 힘들 때 삼성전자가 디램 투자를 크게 해서 키몬다를 파산시켜 버렸거든요. 그랬군요. 그때 하이닉스도 힘들었었고 삼성전자는 보면 위기 때 투자를 엄청 크게 합니다. 지금 아.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이 다들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삼성도 돈을 잘 못 벌고 있고 삼성이 돈을 잘 못 버는데 마이크론이나 뭐 더 점유율이 인텔이나 작은? 네. 뭐 도시바 키옥시아죠. 그들이 돈을 벌까요? 인텔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하이닉스한테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오케이 다 힘들어. 나는 총알 빵빵하니까 지금 투자를 해서 MS를 확 올려버리겠어라는 거기 때문에 상식 뭐 일반적으로 가격이 안 좋으니까 투자 안 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네. 더블 스택. 그게 뭐예요? 더블 스택. 다들 더블 스택 그러니까 싱글 스택, 더블 스택이라고 하면 네.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되게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와 삼성전자 기술력 좋은가 역시 봐. 기술력 좋다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네. 굉장히 삼성전자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비유는 제가 직접 만든 비유인데 김밥을 싸요. 그러니까 김밥집에서 김밥을 막 싸는데 네. 안에 이제 예전에는 그냥 기본 재료만 들어갔는데 점점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입맛이 까다롭다 보니까 안에 뭐 좋은 재료들 많이 넣고 네. 많이 넣다 보니까 두꺼워져요. 김밥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김을 많이 길게 싸야 돼요. 근데 기존에는 김을 한 장으로만 싸다가 네네. 이제는 2장을 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안 터지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기존 낸드 플래시가 뭐 64단, 뭐 96단, 뭐 128단, 뭐 154 이렇게 단수가 가는데 올라가더라고요. 단수 올라가는데 이 단수의 이 중심이 되는 네. 이 스택을 한 스택 더 가져가냐, 더블 스택 가져가냐 이건데 네. 더블 스택을 가져가면 삼성전자나 모든 이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 비용이 증가가 돼요. 근데 비용이 증가됐다고 해서 이 낸드 플래시의 가격을 고객사한테 전가시킬 수 없거든요. 낸드 플래시 가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매년 스팟 가격과 현물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게 시장의 가격 따라 움직이는데 네. 정해져 있는 낸드 플래시의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더블 스택으로 얼마나 낸드 플래시를 싸게 만드냐의 싸움이거든요. 예. 근데 더블 스택으로 간다는 것은 비용이 올라간다.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네. 일각에서 더블 스택 가니까 멋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얘기고 네. 김이 한 장 들어가냐, 두 장 들어가냐 그 차이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더블 스택으로 갔다라는 것은 네. 앞으로 마이크론, 하이닉스 모든 낸드 플래시 업체들이 더블 스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제는 더블 스택으로 가면 네. 삼성전자나 이런 이 하이닉스 입장에서 비용이 증가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고스란히 누리는 소부장 업체들한테 낙수 효과가 갈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캐펙스를 계속 눌리면 뭔가 삼성전자가 안 좋은 거 아니야가 아니라 가격에 대한 흐름보다는 점유율 자체가 유지되는지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소부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D 낸드, 더블 스택 삼성전자까지 적용한다는 점 이렇게 핵심이 들어가면서 이제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가격 전략의 측면에서는 좀 짧게 갈게요. 먼저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파운드리나 디램 관련해서는 계속 수주를 따낸다라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인텔 관련해서요. 이번에 실망감 컸는데 물량 수주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관점이 좀 이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숲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게요. 지금 네. 그러니까 크게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거를 사느냐 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이 네. 야 삼성이 애플 그 자동차 수주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이것만 가지고 막 예. 굉장히 이거 여부에 따라서 사냐 파냐 마냐 이걸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네. 지금 애플이든 텐센트든 누구든 다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거고 그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누구나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받아야 될 수 있는 거고 그쵸. 산업이 좋아진다는 거고 네. 애플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에요. 지금 인텔 건에 대해서 네. 다들 삼성전자가 인텔에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생각하는데 GPU, CPU 따내나 안 뜨나? 왜 그걸로 삼성전자는 이게 아니더라도 워낙 많아요. 지금 이미 캐펙스 자체가 파운드리는 풀 캐펙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니면 TSMC거든요. 그리고 인텔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봤자 인텔을 못 받는다고 하면 페이스북도 있을 거고 테슬라가 있을 또 다른 거고 고객사를 이 통해? 시스템 비메모리 들어가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거 자꾸 삼성전자나 이런 큰 주식들 가지고 네. 정보 매매로 접근하려고 하시는데 정보 매매가 아니라 업황의 방향성 네. 그리고 그 수요와 공급에서 이 업황의 수요와 공급에서 이게 부족하느냐 마느냐 스트래티지. 그리고 결국 이 업황이 언제까지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당장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올 거고요. 네. 인텔이 아니다 하더라도 누구나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굉장히 작게 보는 거다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네. 쇼티지가 계속 있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련주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답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주가 볼까요? 제 답은 계속 정해져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PSK, 솔브레인 기존에 제가 아마 마스터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소재 업종들의 탑픽은 SK 머티리얼즈에서 솔브레인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SK 머티리얼즈가 안 좋고 솔브레인 좋다 이게 아니라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SK 머티리얼즈가 이제 그 히스토리컬 좀 그 상단에 높게 왔고 네. 솔브레인은 아직까지 그 SK 머티리얼즈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좋다 나쁘다 이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DIT, 유니스텐 뒤로 갈수록 시가총액 작은 걸 말씀드렸고 네. 비메모리 관련해서도 이 종목들 지금 좀 쉬고 있는데 하나 네. 마이크론, 네페스 아크, 테스나, SFA 반도체, LB 세미콘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고 저한테 그 고객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여쭤봐요. 하나만 찍어주세요. 두 개만 찍어주세요. 종목 픽 저도 잘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섹터에 대해서 얼마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 심리적으로 기다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핵심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낸드 투자로 시작한 이 뉴스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 삼성전자와 소부장들, 기업들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의 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대형주, 중소형주의 계리율 확보.
네, 사실 한 해 시작이 중소형주의 강세 1월 휴가로 시작을 하는데 올해는 다르게 시작했고 대형주, 초대형주의 독주가 계속됩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지점장님, 일단은 대형주가 너무나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측면을 좀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현상이 맞죠? 이게 지금 초대형주 맞아요. 쏠림 현상이? 네네.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정확한데요. 어느 정도나 괴리율이? 네. 항상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이 역사적으로 보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LLD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이 대형주, 초대형주의 강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네.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기존의 지금 시장에 뭐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이런 비중 중에서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급 때문이다. 네, 이런 그 수급적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연말이 지나면 보너스도 많이 받고 또 새해가 되면 나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해봐야지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존에 주식을 하다가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보다 네. 아예 주식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새롭게 뛰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좌 개설되는 것도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식이 무섭고 그리고 종목도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아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 외국인 기관들은 매물이 나오는데 제일 잘 아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굉장히 펼쳐진 거예요. 1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런 현상들이 펼쳐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현상이 펼쳐지다 보니 셋째 주 들어서면서부터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완전 흑백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대형주는 되고 중소형주는 안 된다. 종목을 그리고 투자를 보는 기준이 이 종목이 실적을 얼마 벌 거고 이 종목이 밸류에이션 얼마나 받을 거고 과거에 비해서 싼지 비싼지 이게 아니라 이 종목은 대형주라서 되고 이 종목은 중소형주라서 안 된다라는 그런 흑백 논리를 많이 가지시던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 뭐 대형주라고 해서 더 가고 중소형주라고 해서 덜 가고 이런 현상은 없을 거고 네. 결국은 이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만 산업이 돈을 벌어야지만 네. 그 주가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한 상권에 이런 기업들이 잘 되는데 이 기업들만 잘 될 뿐더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잘 되는데 삼성전자가 잘 되려면 반도체를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 핸드폰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혼자서 이 소재를 다 구해올 수 없거든요. 혼자서 장비를 낙수 효과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시기의 차이지 무조건 네. 대형주만 돼 이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현상이 눈에 보일 때 네. 그리고 어떠한 현상이 눈에 보여서 다들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때 그때는 그 현상이 지속될 거기보다는 막바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그 자문사 7공주 뭐 이걸 인터넷에 쳐보시면 처음 들어봤어요. 자문사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면 차화정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알죠. 네. 차화정이라고 쳐보시면 차화정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네. 그때의 차화정을 사신 분들은 1, 2개월 재미를 보셨겠지만 네. 거의 고점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동차, 화학, 네, 경유. 그렇죠. 그러니까 차화정이라는 단어가 그거는 옛날 2012년도 때 얘기니까 예. 차화정이라는 단어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러한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그러한 현상들이 사람들 눈에 많이 띄었기 때문에 살 사람이 더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눈에 띄었던 거거든요. 네. 살 사람들이 많이 샀다라는 것은 반대로 앞으로 살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현상이 눈에 띄었을 때 네. 그건 가속화되기보다는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바뀔 많기 가능성이 때문에 있다. 지금 이제 대형주 이제 이 주린이라는 사람들이 새롭게 시장에 뛰어들고 그 사람들은 이런 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살 거니까 무조건 대형주야라고 생각하고 현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균형된 시각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럼 시험장님 중소형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대형주, 중소형주를 자꾸 나누지 마시고 결국 중요한 건 업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계속 이런 순환매가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본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지금 개인 수급이 잡혀 있거든요. 오늘도 빠지고 있지만 또 외국인과 기관이 1조에서 2조 합쳐서는 뭐 3조 6천억 원 팔고 있는데 이걸 개인이 지금 3조 7천억 원 정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논리라면 대형주를 샀던 것도 결국 개인 수급이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선호하는 대형주들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거든요. 하지만 이 현상을 뒤집어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반대로 우리 지금 역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포트폴리오를 꾸려갈 때 혹은 변화를 줄 때 핵심 키포인트는 어떻게 꾸려야 됩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 심리가 처음에는 안전한 대형주, 안전한 대형주 사다가 은행보다 좀 더 주면 좋겠어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시작하죠. 장중에 뭐 몇몇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뭐 이틀 만에 몇십 프로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더 좋네. 좋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똑같이 100억을 벌더라도 시가총액이 1조짜리가 100억을 버는 거랑 시가총액이 500억짜리가 100억을 버는 거랑 차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이 시장에 처음 뛰어들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이제 스스로 굉장히 이제 자금이 많아지면서 관심도가 많아지면 네.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본래 펀더멘탈대로 맞춰갈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약간 같은 업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몇몇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 때문에 본래 밸류에이션보다 비싸고 또 몇몇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급적인 소외 때문에 싼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소형주 이렇게 나누지 말고 예. 펀더멘탈에 싸냐 안 싸냐 이 기준은 올해 이 회사가 얼마 벌 거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 밸류에이션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올해 이 회사가 뭐 500억을 번다. 예. 500억 순이익을 500억을 번다. 네. 그럼 보통 이 업종의 이 적정 멀티플은 10배다라고 하면 이 종목의 적정 시가총액은 5천억이잖아요. 그럼 이 적정 시가총액 5천억보다 싸냐 비싸냐를 판단해서 투자 판단해 보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고요. 네. 느리지만 가장 안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 밸류에이션 10배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 산업이 계속 커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니면 애플카와 무인 자동차와 같이 리레이팅 시킬 게 모멘텀, 있으면 네. 10배에서 11배, 12배 리레이팅 시켜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동사가 걸어왔던 이런 밸류에이션이 있거든요. 예. 뭐 소재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10배에서 15배, 20배 이렇게 밸류에이션 밴드가 있는데 네. 이 밴드 내에서 지금 위에 있나 밑에 있나 그 종목의 뭐 역사적인 그렇죠. 평균 밸류를 예. 확인하자.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네. 대형주니까 좋아, 중소형주가 안 좋아. 이거는 저는 뭐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팩트 폭격 희권 지점장님 너무 딱 이 핵심을 짚어주셨다 이 말씀도 하시고요. 고고싱님께서는 지점장님 열정적인 강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려줘요님께서는 요거 조금 좋은 내용인데요. 지점장님 된 후에 더 멋있어지시고 피부도 더 좋아지셨다고. 그러면요, 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대형주를 그러면 지금 역사적인 평균 밸류보다도 높게 평가받고 내가 만약 대형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섹터보다도 지금 업종 평균을 상회한다. 그러면 매도 사인이에요? 아니면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거든요. 중소형주를 알짜로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매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요?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코스피의 하락률이 지금 코스닥의 하락률보다 더 크죠. 네. 이미 다들 그런 현상을 보고 코스피가 아니 짱이야, 대형주가 짱이야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사이가 벌어진 거고 그런 괴리율을 지금 정상적인 시장으로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생각하던 선입견이 아니었네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굳이 액션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반영을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분명히 반복됩니다. 이런 현상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혹은 비중 확대, 네, 신규 매수 이런 실수는 적어도 하지 말자. 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버핏
브레이브님께서 역발상 투자가 정말 해답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지금은 중소형주 알짜 종목들을 찾아가는 게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이 핵심은 괴리율 확대,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의 괴리율 확대, 뭐 수급의 괴리율 확대가 펀더멘털 괴리율 확대는 아니다. 네네. 그쵸? 그러니까 뭐 중소형주가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섹터가 된다 생각하면 이 섹터 내에서 적정하게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그렇죠. 비율을 적정하게 가장 맞춰가자. 중요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황에 있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의 지금 산업 현황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좀 내 계좌와 그 산업의 흐름들을 좀 체크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강의 굉장히 또 교훈이 있었네요. 강의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지점장님 고맙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주식 심화로는 저희 tv.이토마토.com 다시 보기를 물론 보실 수가 있지만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바로바로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을 들을 수도 있고요. 오늘도 유익한 강의 되셨나요?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오늘도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내일도 2시에 이곳 주식의 전당에서 뵐게요.